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적용기사 필수형 227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규모, 면적 이렇게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지금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얼굴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얼굴 촬영은 좀 힘들어서 목소리만 들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얼른 회복해서 다시 또 얼굴 촬영도 직접 말하면서 보여드리는 것도 얼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7강에서는 외울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 끝나고 열심히 복습하셔서 암기까지 다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경기사, 산업기사 한 권으로 합격하기라는 교재와 함께하고 있고요. 필수 예제도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규모, 면적에 관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데 유치거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치거리라고 하면 시설 있잖아요. 어떤 시설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거주하는 구역과 그다음 시설의 위치 관계를 물리적이나 시간적으로 나타낸 거리를 유치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제 부지 면적 막 20% 이하, 60% 이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지 면적은 그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 시설의 부지 면적이 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한 비율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활권 공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주제공원이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주제공원이 나오죠. 생활권 공원. 생활권 공원이 좀 더 많이 나왔어요. 생활권 공원에서 한 7, 80% 정도 비중이 나왔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10번 출제, 8번 출제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생활권 출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뒤에 있는 주제공원과 같이 섞여서 나오기도 했고 주제공원만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아쉽지만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단독으로만 나오면 너무 좋지만 헷갈릴 수 있게 어린이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 이렇게 각각 물어보는 선지가 나오기 때문에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결국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정말 지금 시험이 만약에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이 강의를 보고 있으시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주제공원보다는 생활과 공원만이라도 우선 외우시고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외울 게 많아서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같이 자세히 한번 볼까요? 제가 혼자 공부했을 때도, 기사 공부했을 때도, 외웠을 때 규칙성을 좀 발견하면서 연상법으로 외웠어요. 외웠을 때 우선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먼저 처음 외울 때, 소공원은, 그냥 따로 했어요. 왜냐면 두 개가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교재 면적 20% 이하, 이것만 따로 외웠습니다. 소공원은, 그리고 출제 비중도 다른 것보다는 많지가 않아서, 우선 소공원만 따로 일단 외워두세요. 소공원, 제한 없음 20%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좀 순서대로 한번 외워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린이 공원, 그 다음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 이 순서대로 외울 건데 이 순서대로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한번 외워볼게요. 먼저 어린이 공원. 뭔가 느낌이 그냥 어린이잖아요. 제일 작습니다. 어린이라서. 그래서 어린이 공원, 그 다음 근린생활권. 이제 가까이 좀 이제 있는 공원이에요. 그 다음에 도보권 근린공원.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이죠. 좀 더 커졌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권.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있는 도시지역권이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광역권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 어린이, 근린생활, 도보권, 도시지역, 광역권. 이 순서들을 5개 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치거리.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처음에 뭐였죠? 어린이 공원이었죠? 어린이 공원이 250, 그 다음에 근린생활권이 500, 그 다음에 도보권 근린공원이 1000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규칙성은 처음에 3개까지는 2배씩 들어갑니다. 어린이 공원에서 근린생활권은 2배, 250만 외워두시면 250에서 500, 500에서 1000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밑에 거 도시지역과 광역권은 제한 없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어린이 공원에서 조금 더 커진 그린생활권에서는 2배, 그다음 도보권까지는 3배, 다시 여기서 2배,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2배. 그 다음엔 제한 없고 제한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부터 광역권 근린공원까지 순서대로 이 5개를 먼저 외워두시면 숫자를 외우는 거는 연상을 통해서 머릿속에 잘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그대로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추천드린 대로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는 어린이 공원부터 다시 시작해보면 처음에 1500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는 어린이 공원은 규칙성이 따로 없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린이 공원만 단독으로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은 또 따로 외워두세요. 250, 유치원 250, 규모는 1500, 공원시설 부지 면적은 60% 이하 이렇게 따로 외워두시고요. 소공원은 이렇게 단독으로 많이 나온 적이 없는데 어린이 공원은 또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 혹시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 산업기사도 시험 보실 분들은 특히 더 외워두셔야 됩니다. 어린이공원 단독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규모 1500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근린공원에서 규모를 보면은 처음 시작이 만이잖아요. 그 다음에 3만. 여기서는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도보권 근린공원만 여기서 잘 외워두세요. 3만 미터, 3만 제곱미터 이상. 자, 근데 도보권 근린공원을 빼고 나서는 여기를 빼면 그 다음부터는 0에 하나씩 늘어납니다. 만에서 10만으로, 그 다음에 10만에서 100만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도보권 근린공원 3만, 그 다음에 그 외에 여기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에서 0 하나 더 붙은 10만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0 하나 더 붙은 100만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시설 부지 면적은 어린이 공원 60, 소공원 20만 넣으면 되는데요. 외우기 쉬운 게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20이잖아요. 60 빼기 20 하면 40. 근린공원 전체가 40입니다. 그래서 40% 이하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활권 근린공원에 대해서 한번 다 봤었는데요. 여기서 관건은 이 순서대로 그다음에 어린이, 근린생활,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을 외운 다음에 이거에 맞게 유치거리와 규모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지 여러분들께서 더 편하게 외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숫자를 외워야 되니까 어떤 방법이로든 머릿속에 다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공원인데요. 여기서는 단독으로 나왔던 건 이렇게 묘지공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묘지공원의 규모와 그 다음에 공원시설 부지 면적 20% 이상인 것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규모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도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드렸지만 묘지공원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제한 없음도 많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생활공원보다는 좀 더 적기 때문에 외우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묘지공원, 그다음에 도시농업공원도 한번 단독으로 나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도 규모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암기할 수준이 어렵다기보다는 좀 헷갈리거나 양이 많아서 기출문제와 더불어서 빠른 퀴즈들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몇 미터인지, 면적이 몇 프로인지 바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외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편하신 방법대로 외우신 다음에 잠시 강의를 멈추시고, 외우신 다음에 저와 함께 퀴즈와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강의 멈추시고 외워보세요. 그 다음에 저는 바로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네, 어린이 공원의 유치거리 몇이었죠? 네, 정답은 250m 이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는 어떻게 됐었죠? 네,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바로바로 나오면 좋고요. 바로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 순서와 그 다음에 규칙성을 생각하셔도 되고 이 표를 잘 기억하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규모는 몇이었죠?
네, 만 제곱미터 이상이었죠. 자, 그리고 규모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근린공원은 무엇일까요? 아,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근린공원은 무엇일까요? 네, 기억나셨나요? 네, 광역권 근린공원이었죠. 자, 그러면 묘지공원의 부지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자, 기억나셨나요? 네, 20% 이상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어, 이거에 관한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표에 있는 내용으로 다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으로. 그래서 이 표를 잘 외워두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종이에 적어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원 유치거리는 한번 혼자서 또 풀어보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풀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종이에 적어서 셀프로 또 퀴즈를 만들어서 풀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풀어봤고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도시계획 지역 내 지정된 어린이공원의 면적과 유치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꼭 외워두시라고 했었죠. 정답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그렇죠.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유치거리 250m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기출문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별 유치거리가 A이고 규모가 B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기준이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3번 도보권 그린공원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유치거리가 1000m 이하, 그 다음에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 네, 진짜 마지막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중 묘지공원의 경우 적당한 공원 면적의 규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정답은 네, 1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규모 면적에 대해서 한번 봤었는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묘지공원의 규모 이제 10만 제곱미터 이제 바로바로 좀 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실 수 있다면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바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규모 면적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한번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